반갑습니다. 우리 드리밍즈 인체 생리학 코스. 오늘은 소화계와 위식도 역류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인체에 있어서 소화계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계가 망가지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자, 식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위장, 12지장, 소장, 대장, 그렇죠? 대장에도 상행, 횡행, 하행, S자, 직장 이렇게 쫙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간과 또 췌장까지도, 이렇게 췌장까지도 또 비장, 췌장까지도 소화기에 다 들어가는데요. 자, 항상성과 적절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충분히 소화되고 흡수돼야 되고 해독돼야 되고 배설돼야 됩니다. 근데 이 소화기는요, 주로 그 에너지 대사의 과정 가운데 음식을 잘게 분해하여서 인체의 중요한 영양소들을 이렇게 흡수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흡수하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위에 해당하는, 위장에 해당하는 이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소화기계란 입에서 시작하여서 식도, 위, 네, 소장, 대장, 직장을 거쳐 항문으로 연결된 일련의 관을 통칭하는데, 소화액을 분비해주는 담낭, 췌장 등의 장기와 생명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뭐가 필요하다? 간. 그쵸? 예. 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소화기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소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씹는 작용, 저작작용이라는 것은 씹는 작용. 그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분쇄되는 이렇게 연동 운동을 통해서 운동에 의해서 분쇄되는 작용. 그러니까 잘게 쪼개져서 거의 죽상처럼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뭐냐면은 벌써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입에 침이 나오면서 음식을 입 안에서부터 벌써 잘게 쪼개기 시작하죠. 그죠? 그다음에 딱 들어갔을 때 위에서 액이 나오고 담낭에서 담낭액 그 지방을 분해시키는 담낭액 자체도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나와서 지방을 또 분해하고 췌장액, 그죠?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분해하는 액입니다. 특히나 췌장액이 문제가 생기면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뇨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화학적인 소화를 감당하는 역할을 하죠. 입, 식도, 위액 이렇게 해서 염산, 소화효소, 우리 위에서 나오는 이 소화효소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게는 물이 같이 섞여 있는데요.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보내지는 반유동체 소화물. 그래서 보통 탄수화물이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내려가고, 지방이 제일 늦게 내려갑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원이죠. 그렇죠? 이 에너지원에 내려가는 순서를 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순서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카임이라고 불러요. 이 소화물을요. 근데 이렇게 늦게 이렇게 내려가는 이 지방, 그러니까 탄수화물 비율 우리가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 비율을 먹고, 그 다음에 지방의 비율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가장 빨리 내려가서 빨리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네, 우리의 소화기계고, 소장은 췌장의 소화액 이 나와서 산을 중화시키고 그 효소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계속해서 분해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이루어지고, 대장에서는 흡수작용은 없이 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고체가 되겠죠? 대변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2시간에 한 번씩 물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 과정을 보면 제1방어선 입, 침. 침이 왜 애기들은 침이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입에 침이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 노화라는 것은요, 몸에서 이 수분이 말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분이 말라가면서 입에 침도 부족하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여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노화가 일어나는데, 중간중간에 또 약을 먹어줘. 그러면은 특히나 이 항생제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몸에 물을 더 말려버려요. 안 그래도 항생제로 뭐 물이 말라서 몸이 바삭바삭해지는데, 거기에다가 커피, 카페인을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술, 다 이뇨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말라가는 과정인 이 노화를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항생제.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 많이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예, 그 술, 알코올 많이 마시는 이런 것들 되게 우리가 그게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2방어선은 위와 위산, 뎁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지금 예, 아까 기계적 소화에서 일을 하는 것들, 연동작용이나 저작작용이나 이거 나왔고요. 여기서는 화학적인 작용들 하는 것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의 각 기능, 기관별 기능을 보자면 위에 살균, 소화, 흡수,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죠. 위장을 통과할 때에 위에서 나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액이 굉장히 독합니다.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위가 염산 같은 그 위액이 나오는데 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폐하가 낮거든요. 산도는 높고 폐하가 낮아요. 그러면 이 낮은 폐하인 이 위산이 위를 소화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에 위에서 뮤신이라고 하는 이 위벽을 쫙 이렇게 도포해서 방어하고 프로텍트 해주고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이렇게 쏴주는 뮤신이라는 점액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위장은요, 항상 이 점액으로 쫙 다 덮여 있고, 장도 마찬가지로 점액이 덮여 있는데, 특별히 위액이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독하기 때문에 그 위벽을 딱 쏴주는 거죠. 근데 자꾸만 위를 괴롭히고 자극적인 음식들, 야식들, 알코올, 카페인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게 점점 얇아지면서 결국에는 위천공 들어보셨죠? 알코올 많이 섭취하신 분들이 이 위벽을 끈적하게 이렇게 도포해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면서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위에 위산이 위벽을 뚫어버려서 위천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몸이 특히나 위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김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매운 김치를 계속 맛있다고 먹었더니 속이 쓰리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위 내시경을 해봤더니 위 안에 피가 고여 있더랍니다. 위 벽에서 피가 나와서. 그래서 깜짝 놀랬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안 좋은 음식들은요,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잖아요. 이미 많이 단련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암이 위암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서구식 식생활로 해서 대장암이 늘어나고 유방암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갑상선암 1등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암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경각심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암이 생기거나 위가 나빠졌을 때 위를 절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삶의 질이 사람이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근데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저는 생식을 먹고 과일도 먹고 오늘도 생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저녁에도 저는 생식을 먹고 오트밀 누룽지와 여러 가지 야채 반찬을 같이 먹습니다. 양만 작을 뿐이지 생식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먹는 재미가 솔솔한데 대신에 위장의 크기를 늘려버리면 위가 벽이 얇아지고 이 연동 운동이 여러분 요게 잘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잘 됩니까? 요게 헐 좋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작게 줄이는 방법은요. 아침 저녁으로 생식을 드시는 방법이에요. 위가 작아야지 장수합니다. 위가 소식이 장수합니다. 어, 천년을 산다는 학은요, 항상 학의 위장은 70% 이상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위에 110% 이렇게 막 올라가. 완전히 막, 트름하면 막 음식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이건 굉장히 위에 나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췌장, 탄수화물, 단백질, 특별히 단백질, 또 지방, 이런 소화를 다 담당하는 효소가 나오고요. 간은 또 해독을 하면서 호르몬도 생산내고 효소도 생산해내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저장하는 핏덩어리 간 쓸개 또 그 콜레스테롤을 또 이렇게 쓸개액으로 저장해가지고 이제 간에서 만들죠. 그래서 담낭에 저장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쓸개 떼신 분들은요,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되면 무조건 설사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효소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효소환이 이거를 다 도와주는 역할인 게 효소환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장은 공장과 해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 주로 소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아까 카이미 쪽 카이미라고 하는 그 이제 반유동식이 소장으로 내려오면 소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영양분을 쫙쫙 흡수한 역할을 더 쪼개서 흡수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췌장액이 들어가고 소화액이 들어가서 쪼개고 흡수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소장입니다. 자, 소화계와 영양을 보시면요. 카로티노이드, 즉 과일과 채소와 곡류에 함유되어 있는 이 녹황색 물질에 들어있는 이 카로티노이드 항산화 물질이나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소화 조직이 적절히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를 하고요.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식이섬유와 과다한 지방은 피하는데 적절한 식이섬유는 대장암을 예방하기 때문에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은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뭐 쌀 도전 기술도 없고 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지방은 부족했죠. 지금 어때요? 반대가 됐죠. 네, 그래서 이거 부분 기억할 부분입니다. 또 위에 두 개의 근육층 중에 하나는 예, 하나는 이제 음식을 휘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이제 근육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을 막 휘젓는 연동작용을 하면서 예, 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십이지장으로 배출하는 또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연동 또 하나는 휘젓고 하나는 밀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두 개의 근육층이 하는 일이고요. 죽을 너무 오래 먹으면은 이 근육의 운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 식사를 많이 씹어서 위에 조깅이 필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깅, 위도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죽을 오래 먹으면 좋지 않다. 우리 생식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고 생식은 이제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물을 섞어버리면 원상 복구가 되지만 그냥 쌀을 갈아서 끓인 죽은요.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효소도 없고 그냥 오로지 탄수화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명맥을 유지할 정도의 영양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죽을 먹어서 속이 편하기 때문에 죽을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예, 씹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생식을 먹으면서도 꼭 씹어서 먹는 걸 같이 먹게 됩니다. 근데 생식에는 효소나 뭐 신은, 엽록소, 영양소들이 충분히 비타민 A, B, C, D, 단백질, 좋은 식물성 지방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는 이렇게 이 생식이 위 안으로 들어가면은 위가 움직여요. 생식은.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위암 환자가 위를 절제를 하고 절대 이제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도하고 십이장 연결해 놨으니까. 근데 이분이 생식 한 포를 가지고 10번을 나눠서 조금 숟가락에 해가지고 조금 해서 먹고 씹어 먹고 또 조금 해서 씹어 먹고 물 따뜻한 물 마시고 이거를 하루에 10번을 했는데요. 나중에 뒷산에 올라가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분이 살 확률 10%였던 분이 일어나서 뒷산을 등산을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일반인보다 더 몸이 가벼워지면서 생식을 하루에 한 포를 두 포로 늘리고 두 포를 세 포로 늘리고 이러면서 완치되는 과정을 예, 제가 체험 사례를 들었어요. 본인한테서.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놀랐는데요. 위를 운동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은 생식도 씹어서 먹으란 말이 있어요. 생식도 입안에서 가루를 조금 이렇게 티스푼으로 씹어 이렇게 입에 떠넣어서 이렇게 하면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식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오전에 요즘은요, 단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감도 맞고, 그 다음에 사과와 고구마 이런 걸 조금 많이는 못 먹어요. 조금씩 같이 씹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은, 어, 그 생식을 약간 두유 조금 넣고 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빡빡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과일을 슬라이스해서 집어넣어가지고 한 숟가락씩 떠서 같이 꼭꼭 씹어 먹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소화기계 그 질환 중에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질병이 바로 위식도 역류증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질병이라보다는 어떤 증상인데요. 이 증상을 잘 다스리면 병이 오지 않고 이 증상을 잘 못 다스리면
질병이 이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속쓰림을 동반하는 역류성 식도염을 보자면요. 자,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위를 보자면, 야, 여기서 식도에서 내려왔을 때에, 자, 이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렇게 닫히고, 이거는 닫혀서 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소화될 때 나오는 그 소화액이 이쪽으로 차고 올라가지 못하게 닫아버린 문을. 근데 위식도 역류증은요, 이 자율신경계가 여기 문을 닫는 일을 이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소화액들이 어디로 올라간다? 이쪽으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장은 소화액이 독한 소화액을 커버할 수 있는 뮤신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이 위를 싸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상적인 위는요, 그 뮤신이 보호하고 있는 위벽을 이 위산이 공격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식도에는 없거든요. 식도에는 뮤신이 없어요. 끈적끈적한 점액이 없어요. 그냥 바로 예, 그냥 조직이야. 조직, 세포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력한 이 위산이 이 식도로 이 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완전 여기가 타는 듯한 엄청난 고통에 그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염산에 손이 닿았을 때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통이죠, 그렇죠? 그런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식도가 입에서 섭취한 음식물을 위까지 전달하는 통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약 25cm 정도 되는데 4개의 생리적 협착부를 가지고 있고 3개의 근육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4개 협착부 중에 가장 아래에 위치한 횡격막 협착부가 식도와 위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위가 여기 있으면 바로 그 식도와 연결되는 그 부분이 횡격막 협착부야. 근데 이 횡격막 협착부가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위로 입에서 식도를 거쳐 위로 내려가는 음식물이 거꾸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하부 식도 관략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역류를 해서 위산이나 펩신 같은 위에 이 강력한 위액이 식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식도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이 점막에 있는 이 세포 조직이 염증을 일으키고 너무 아프고 이게 헐어버리니까 그래서 심하면은 식도 점막을 손상시켜서 궤양과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게 이 역류성 식도염, 이 역류성 식도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염이라고 하니까 질병 이름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여러분 식도암 보시죠? 식도암은 정말 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역류성 식도가 진행됐을 때에 그걸 빨리 잡아줘야지만 식도염이 걸리지 않고 식도염이 걸리지 않으면 식도암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보통 식후 유문부 협착이 되거나 그 다음에 위정체 증후군,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해서 위 안의 내용물이 확 늘어난 경우, 과식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눕거나 구부러 위치해서 위 안의 내용물이 식도 연결 부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비만, 임신, 복수 혹은 심하게 조이는 허리띠나 거드를 해서 위압이 증가된 경우에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저는 절대 거드를 입지 않습니다. 왜? 복압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막으니까 저는 거드를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는 미용상,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입어야 될 때, 그럴 때 확 조이고 이렇게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물을 작게 먹어야 되겠죠. 그게 쪼이는데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은 이 음식물이 역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슴의 흉골 뒤에서 이렇게 뜨겁거나 쓰라린 증상이 오고 타는 듯한 느낌, 또 불쾌감이 있고 뭔가가 이렇게 큰 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 듯한 왜 부어 있으니까요. 또 식후 3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이는 식도 점막에 역류된 위 내용물이 접촉함으로써 이렇게 그러니까 위액하고 위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같이 이렇게 접촉하니까 여기 점막에 접촉하니까 특히나 그게 맵고 짜은 거 먹으면 이제 그때는 막 너무 이제 괴롭죠.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굉장히 통증을 호소합니다. 또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궤양까지도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흔히 몇 년 동안에 이미 속이 쓰렸고 몇 년 동안 이미 여기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그것을 대충 뭐 위장 액 있잖아요. 하얀 거 암포제름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먹고 이렇게 하얀 그 백탁액으로 돼가지고 먹으면 그냥 위 쓰린 거 막아주는 여러분 그런 거 제산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속 쓰린다고 쉽게 쉽게 그냥 가볍게 사 먹고 하다가 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야간에 기침 발작이나 호흡 곤란 같은 천식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왜?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 기침이 막 이제 나기 시작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게 쪼이듯하니까 이게 보세요. 염증이 생기면요. 안에서 붓잖아요. 안에서 부으면요. 이게 좁아지잖아요. 관이.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기침 발작 같은 게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영양관계를 보자면요. 이 소화기계는 아가리쿠스 버섯 추출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가리쿠스 버섯 추출물은요. 원래 저 브라질의 피아다테 지방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재배를 시작했는데 이 재배해가지고 얘를 먹어보니까 위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어디로 갔느냐?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서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대장암으로 엄청 고통받고 있을 때 아가리쿠스 버섯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항암 효과, 제암 효과, 그 재발 방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 뭐보다 뛰어나냐면 상황버섯보다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출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먹였는데 세상에 대장암이 났더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위암에도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장 면역을 높여주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니 균도 퇴치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했죠. 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80%가 지금 헬리코박터 파이로균을 위장에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처음에 이 균이 죽어요.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균은요, 하도 이게 독종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위산에도 얘가 살아남거든요. 왜? 이 뮤신 있잖아요. 그 뮤신 속으로 살짝 숨어버려요. 얘가 동글동글하게 딱 자기가 나선형으로 감아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균을 죽이려면은 독한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독한 약을 먹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간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특히나 떨어지니까 다시 간이 떨어지면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면역이 떨어지겠죠?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데 헬리코박터 바이러균이 있는 사람과 같이 젓가락질을 하고 숟가락질 같이 먹었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게 또 어떻게 됩니까? 감염이 돼도 막아낼 길이 없어. 다시 감염이 되고. 이게 제가 아시는 분은 헬리코박터 파이로균 약 많이 먹다가 위암 걸린 분도 제가 봤거든요. 자꾸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년의 물질로 위를 좋게 해주면서 얘를 퇴치하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아가리쿠스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아가리쿠스 버섯 수출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배가 되기 때문에 희소식입니다. 근데 개인이 이 아가리쿠스 버섯을 이렇게 쭉 집에서 삶아가지고 먹는 거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쫙 압착해가지고 열로 해가지고 쫙 이게 쫙 뽑아내는 거하고는 예, 그 효과가 3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하니 유통 과정에서 아가리쿠스 버섯이 하얀 곰팡이가 잘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어, 열 추출로 한 것을 저는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저는 아가리쿠스 버섯을 먹고 제가 위염이 심했고 장이 안 좋았고 변비가 되게 심했는데 굉장한 효과를 제가 보았고 저뿐만 아니라 위염이 심하거나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소화효소 특히나 이제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항상 더부룩하고 이런 분들은요 위에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식물성 소화효소로 파파야에서 이렇게 추출한 그 소화효소 이름이고요. 파파야, 브로멜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파인애플 소화 잘 되죠, 그렇죠? 이 파인애플 이런 소화효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세인트 존스 워터에서 성 요한의 풀이라고 하는 그 계속 예전에 왜 백조왕자에서 그 백조왕자에 나오는 그 여동생이 이렇게 짠 거 있잖아요. 그게 세인트 존스
워터 그 풀이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신경 안정에 너무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위가 안 좋거나 위 식도 역류가 있으면 사람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몬밤 등의 이 허브가 정신적인 안정을 돕는 성분들을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효소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요. 손상된 위장관벽의 상피세포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A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황색 채소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은요. 위의 기능과 소화를 돕고 또 비타민 B군이 맥주 효모나 뭐 이런 두류, 계란, 노른자, 전곡류, 배아, 버섯,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좋죠. 소화 효소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소화를 직접 돕기도 합니다. 또 잠자기 전에 이제 생활 습관을 보자면 잠자기 전에 가급적 음식을 3시간 전에 먹지 않는 게 좋고요. 과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까지도 너무 맛있어서 숟가락을 놓지 않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네, 과식을 피하고 특히나 저녁에 또 사이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부 식도 관략근의 힘을 약하게 하는 흡연이나 그러니까 이제 왜 하부 식도 관략근이 이렇게 안 닫히고 열려 있는지 보시니까 자 원인이 뭔지 한번 볼까요? 담배를 피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커피, 초콜릿, 오렌지 주스 등의 오렌지 주스 파는 거 먹지 마세요. 너무 화학적으로 처리를 좀 한 게 많기 때문에 좀 저는 파는 오렌지 주스는 먹지 않습니다. 또 음식물 이런 음식물들 그다음에 근육 이완제 근육 이완제를 뭐 언제 근육 이완제를 먹나요? 콱 부딪혔을 때나 이렇게 등산 갔다 와서 막 다리 뭉기고 막 이렇게 해서 뭉쳤을 때 근육이 너무 뭉쳐 그거 라파 정도 해가지고 한 하루 이틀만 참으면 풀릴 걸 그걸 못 참고 근육 이완제들을 먹게 되면 근육 이완이 그 알통에만 근육 이완, 다리 아픈 데만 근육 이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막 이렇게 뭉쳐서 힘들다 할 경우에도 좀 참으면 운동을 계속 해가면 하루 이틀 되면 풀리거든요. 그걸 참지 못하여 근육 이완제 등을 드시면요. 그 근육만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러면 어디 근육까지도 식도, 관략근, 식도, 관략근, 식도에 있는 그 하부 식도 관략근의 이 근육도 풀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 이런 거 함부로 덜렁덜렁 먹지 마세요, 제발. 저는요. 화학적인 제제 제가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제가 어릴 때 류마티즘도 있었고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많이 먹었어요. 변비약도 심하니까 먹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듣지도 않고 복통만 일어나고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 병원 약을 안 먹은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안 먹어요. 왜? 고통을 충분히 어릴 때부터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약을 싫어합니다. 우리 몸은요,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올리려면 약을 쉽게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거 아니면요, 화학적인 것들, 이렇게 만드는 것들, 상업성으로 인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 사이다, 콜라, 제발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뭐 먹냐? 먹을 건 많습니다. 저희 집에는 매실 10년 이상 이렇게 발효시킨 거, 효소 발효시킨 거, 이런 거 대신에 식사할 때 그런 거 하고 같이 이렇게 먹게 되면요. 너무 좋아요. 난 탄산음료가 너무 좋다 하시면요.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뭐 콤부차 같은 거 있잖아요. 유산균 탄산음료. 유산균이 스스로 내는 탄산으로 이게 억지로 탄산 넣지 않은 그런 거 드시기 바랍니다. 또 적정 체중을 항상 유지하고 쭈그려서 앉지 마시고 의자에 앉으시고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뛰는 습관도 안 좋아요. 왜요? 위가 출렁이니까 애기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걷는 거. 그다음에 잠시 앉아서 잠시 옆으로 이렇게 왼쪽 옆으로 잠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다음에는 서서히 이렇게 걷는 거. 식사 후에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걸을 때에 혈당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일주일에 3, 4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근육이 좋아지니까 식도 하부 관략근도 좋아지겠죠? 신선한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게 하고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알코올 치료 중에는 정말 안 먹는 게 좋고 흡연도 마찬가지. 흡연을 하게 되면은 이 관략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고
궤양의 재발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연 중요하고요. 잠자는 동안에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 위치가 위장의 위치보다도 약간 높은 베개를 이용하는 게 좋고 너무 높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베개, 그래서 이렇게 목이 C자형이 되는 베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위의 소화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정말 골고루 먹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영양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각종 이제 자연식품에 여러 가지 다른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 WHO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루에 한 끼에 30가지 이상의 식품을 같이 먹으면 암이 걸리지 않는다. 30가지 이상의 천년의 식품을 같이 먹으면 암이 걸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몇 끼마다 30가지 이상 가지고 밥과 반찬으로 식탁을 차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차리다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들 수 있으면 덜 가하고 골고루 섭취하면 영양 균형은 저절로 잡힌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생식이 생각나죠. 생식은 67가지, 88가지의 원료를 가지고 열을 가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영양 균형. 그야말로 밸런스 식이죠. 뉴트리션 밸런스 식이죠. 그래서 음, 우리 그 생시간에도 콩은 반 이렇게 열을 가한 거 아시죠? 그렇죠? 콩을 제외한 나머지는 네, 다 이제 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식도 역류에 걸린 환자들은요. 위의 수축력이나 이 하부 관략근의 운동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위의 운동력도 떨어지고요.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이 위식도 역류증이 있으신 분들이 몸이 자꾸 말라가고 다른 질병에 또 걸리기가 쉬워요. 또 빈혈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균형된 영양소 공급, 위장 간의 운동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채식류의 대부분이 알카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서 이 그 타게 만드는 그러니까 막 염증 생기게 만드는 주 원인이 위산이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채식, 자연식 위주의 소식을 보세요. 소식이 중요해요. 소식을 꾸준히 유지하는 생활 습관 중요합니다. 네. 또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을 섭취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에서 충분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적어도 50번 이상 저는 씹으라고 하고요. 위암 환자들은 100번 씹으라고 합니다. 씹을 게 없어요. 100번 씹기도 전에 다 넘어가 버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콕콕 우리 침이 최고의 여러분 면역제예요. 그래서 입에 음식을 머물고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침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침이 안 나오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밥 먹을 때 국을 많이 먹거나 밥 먹을 때 물에 말아 먹거나 이거는 정말 위에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콕콕 씹어서 꼭꼭 씹고 있으면 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침과 음식물을 잘 섞어서 먹는데 이런 흰 살코기나 그다음에 콩류, 그다음에 두부, 순두부, 효모가 너무 좋아요. 위에 정말. 네. 그래서 소화기관에 손상된 상처, 상피 조직의 회복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런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 A, A, C, AC를 먹고, 아연 등 이런 것들 먹어서 위에 면역력을 또 올려주고, 평소 바른 식생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모가 위장벽 보호 효과가 탁월하고 위장에 이렇게 상처난 것에 또 회복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효모가 위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필수 아미노산도 다 들어있어요, 효모 안에.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란 인체가 세포를 구성할 때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단백질의 최종 산물이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드시면 위장의 상처 회복에 빠르고, 저는 그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효모를 열알씩 4번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과 미네랄 등이 이 풍부한 효모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드시면 염증으로 손상된 점막세포를 세포벽이 회복이 될 수 있겠죠. 또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은 철과 비타민 B12 흡수가 나빠져서 빈혈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에서 철이 굉장히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치환해서 이렇게 싹 분해해서 치환해서 철이 얼굴을 한번 싹 바꾸어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이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철이 흡수가 될 수 없는 상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철과 비타민 B12가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고 철분의 흡수를 돕는 강력한 비타민 C, 특히 우리 이론 플러스의 착한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 채소를 같이 먹게 되면은 이제 이제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과일들이 새콤하니까 그렇게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예, 단백질 또 이런 것들의 철분의 흡수 여기서 나오는 철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B군 영양소들의 소화 과정에 필수이기 때문에 통곡류, 전곡류, 효모, 두류, 콩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또 전곡류 생채식은요. 비타민 B1, 어,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될 수 있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비타민 B군은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신경계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이건 뭐 도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효소가 가격 대비 정말 많은 일을 제일 많은 일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철분 많은 음식들, 녹황색 채소, 자 이렇게 이런 초록색 이파리에 들어있는 엽록소 있잖아요. 클로로필이라고 하죠. 이 엽록소는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요, 빨간색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좋고요. 토마토 오이는 노폐물의 배설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위점막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마나 연뿌리, 당근은 소화 기능 활성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게 다 뿌리 음식이죠, 그렇죠? 예,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저항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화 효소의 섭취가 소화를 도와주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멜린 이거 파인애플에 추출한 거, 파파에 추출한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도와주고 위식도 역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과도한 위산 분비와 방어인자의 악화로 인해서 염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아가리쿠스,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녹실라 미각류의 다당체, 이뮨푸드 X에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움지버섯, 변해추춤 같이 들어있죠. 또 발효홍삼도 위장 내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라비녹실란과 PSP는 면역 조절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줘요. 특히 소화기계 면역계 활성에도 아가리쿠스 함께 들어갈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그냥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면역이 쭉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상된 세포벽을 이렇게 염증원에서 세포벽이 막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복구시켜주는데도 도움이 되면서 이 아가리쿠스가 위장벽 보호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고 위세포 재생 장세포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뿐만 아니라 췌장까지도 도움이 되는 아가리쿠스는 진짜 소화기계엔 정말 왕자다. 소화기계엔 왕입니다. 정말로 좋은 게 아가리쿠스입니다. 그래서 어, 이 위세포, 장세포 이런 세포 소화기계 세포 재생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리쿠스입니다. 또 식사 시간이 규칙적인 게 좋고요. 식사량이 소량인 것이 좋고 식사 소량씩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격하게 통증이 있을 경우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그래서 위산을 희석시켜줘야 되고요. 알칼리 이온수는 소화불량, 만성설사, 위장 내 반려 위산 가다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아예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식이요법을 보자면 또 연결해서 보자면 커피, 디카페인도 안 좋아요. 카페인 음료, 또 콜라, 코코아도 안 좋고요.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셔야 되고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안 먹어야 됩니다. 또 자극적인 양념인 고추, 가루, 후추, 겨자, 카레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위산의 생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산 과다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B군, 아연 이런 보충을 위해서
채소 및 과일류, 전공류, 어패류 등의 적절하게 섭취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잦은 약물 섭취로 인한 변비나 장내 균총 파괴가 있는 경우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특히나 이 잦은 약물 중에서도 항생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제발 제가 꼭 부탁하는데 알칼리 이온수와 그다음에 유산균, 섬유소 많이 드셔서 항생제의 폐해를 절대로 예, 보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전체를 보자면요. 도움이 된 영양소, 생리활성 물질들, 비타민 A, C, 뭐 어디에도 들어가죠. 비타민 A씨가 항상 들어가죠. 에이스라 그러죠. 비타민 B군, 비타민 K, 아연, 칼슘, 마그네슘, 효모, 소화효소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아가리쿠스, 아라비녹실란, 운주균산세, 추출물, 발효용삼, 알칼리윤수, 세인트 존스 워터, 레모마 허브 추출, 이거 효소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자, DNA를 보자면요. 티탁스에는요. 알칼리 이온수, 그 다음에 생식, 효소환 유산균들. 여기서 생식을 드실 때는 따뜻한 물에 죽처럼 해서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길 바라고 먹고 난 다음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잔 더 드셔서 생식도 천천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드셔도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뉴트리션, 자, 세포 필수 영양에 보자면 효모, 위벽에 너무 좋습니다. 뼈 건강, 칼슘, 스트레스 완화에 너무 좋고요. 비타민 C, 멀티비타민 다 신경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위는 이 신경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위는 이 얼굴에 뻗쳐 있는 이 3차 신경, 안면신경이라고 하죠.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위를 차게 하는 음식을 먹어주고 위가 평소에 약하신 분들은 3차 신경의 문제가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려서 생기지만은 어쨌든 구안화사가 오기가 쉬워요. 여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입 돌아가는 분 많으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위에 있는 신경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연결되어 있는 안면신경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한쪽은 잡아주는데 한쪽은 놓아버려. 잡아주는 쪽으로 입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뭘 먹고 차가운 음식 먹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고요. 밤늦게 아이스크림 사서 먹고 막 팥빙수 밤늦게 먹고 이런 거 진짜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먹고 싶어 조금 드시고 따뜻한 허브티로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위가 절대 스트레스 받아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에 절대 강자 아가리쿠스 발효 용삼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뮨푸드 X는 위염이나 식도 역류증 이런데 회복하는데 면역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병도 키우면 큰 병이 되고 작은 병도 잡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건강인 상태에 있을 때는 정말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더 나쁘게 진행되었을 때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고 더 많이 진행되게 되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아프신 분들이 물어보실 때 한두 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참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몸이 그렇게 나빠졌는데 한두 개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데 지금 돈 좀 더 드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이 최고로 비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몸에 투자하셔서 내 몸을 원상복귀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고 실제로 아마누나 몸이 건강을 너무 버린 분들 만나게 되면요. 그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내가 그 전에 이걸 왜 나는 비싸다고 생각했을까? 생식이 왜 비싸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속이 쓰릴 때 아가리쿠스를 먹을 걸,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소화기계를 건강하게 만드셔서 행복하고 말 즐기면서 사는 그런 우리 이로미안들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로미안들 주변에 계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주셔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